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70번째 에피소드를 맞았는데요. 70번째를 맞아서 오랜만에 MC로 돌아온 한채웅입니다. 다들 안녕하신지요? 안녕하세요. 원래 자기소개가 바로 나오는 게 국룰이라고 들었는데 약간 전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고 이제 난 일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팬들을 맡게 된 박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널 곽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편한 박진혁입니다. 네, 다들 안녕하신 걸로 파악했고요. 시간이 벌써 참 빠르게 지나서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이 됐습니다. 날씨 참 추운데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제로 넘어가 보자면 이제 연일 N사이트 스포츠뉴스 1면을 다루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 여자 배구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사실 여자 배구 하면 칼등이 사태를 제외한다면 희망찬 뉴스뿐이었잖아요. 그렇죠. 기적의 도쿄올림픽이나 이제 팬서비스 차원에서도 나무랄 곳이 없었던 여자 배구인데 이번엔 좀 안 좋은 소식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다은 씨? 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2021-2022 시즌 화성 IBK 기업은행 알토스의 주장 조성화 및 김산희 코치의 시즌 중 무단 이탈과 그로 인한 서남원 감독의 경질을 둘러싼 논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 시즌 초반 화성 IBK 기업은행 알토스는 전년도 3위일 뿐더러 국대 출신이 3명이나 있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7연패와 함께 부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16일 2라운드 페퍼저 주원전에서 드디어 첫 승을 거뒀는데 특이하게 이날 주전 스타인 조성호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게 밝혀진 바로는 조성호가 2021년 11월 12일 날 KC 인삼공사전 이후로 짐을 싸 숙소를 무단이탈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프런트는 이에 대해서 뒤늦게 조성화가 무단이탈은 아니라고 쉬쉬하였지만 이날 저녁 9시 뉴스에서 기업은행 관계자가 직접 말하기를 조성화가 기업은행에서 더 이상 못 뛰겠다고 했다. 운영 자체를 포기하고 싶다라고 했다고 언급하면서 무단이탈이라는 사실을 못 박아버린 격이 되었죠. 그렇게 시끌시끌 하던 와중에 11월 18일 날 조성화에 이어서 코치 김산희마저 휴식을 가진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단이탈에 대한 보도가 뜨면서 팬들은 패닉에 빠졌죠. 시즌 중 코치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무단이탈의 냄새가 짙었는데요. 사퇴도 아니고 잠깐 휴직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엄청 좋은 일이 있을 경우를 빼면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당장 이 주전 세터인 조성호 선수가 나가버려서 백업 세터를 이렇게 잘 길러내야 될 판도 길러내기도 모자랄 텐데 다른 코치는 세터 코치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유로 쉬러 가서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진 ABK 상황이었죠. 이후 21일 구단 측에서는 서남원 감독과 윤재섭 단장을 경질했다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상황은 더 결국에 짙었습니다. 잘못은 팀을 이렇게 구렁텅이로 이끈 이들이 해놓고서는 그 문제를 하는 쪽은 이 팀을 잘 운영하고 있었던 주축 멤버들이었는데요. 이 이후에 이 같은 사태 원흉인 김선희는 어떠한 제재도 없이 그대로 남겼을 뿐더러 감독 대행 자리까지 앉히면서 꽤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하나같이 이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를 쏟아낸 바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23일날 김산희는 승국생명전을 앞두고 인터뷰를 통해서 손한문 감독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2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김산희는 다음날 인삼공사전 다음날 훈련 때 손한문 감독이 조성화와 마찰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세터 코치인 자신에게 폭언을 책임지고 나가라는 말을 했으며 자신이 계속 인연을 통해서 폭언을 하면서 체육관에서 월드컵 앞에서 반말로 꾸짖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그 폭언이라는 게 야 김산희 대답 안 해?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24일 날 손한문 감독은 선수들 인터뷰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그들이 폭언이 언급한 부분은 자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에게 훈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심하게 생각하는 게 앞서 얘기한 김산희가 했던 말도 아니고 자기의 말을 계속 무시하는 조성화에게 감독 말도 안 들어, 코치 말도 안 들어,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라고 하면서 비속을 섞었었는데 그게 가장 심하다 생각했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남원 감독에 대한 여론과 김산희 감독과 조성화 감독, 그 선수에 대한 여론이 나뉘는 이유가
선한 감독이 평소에도 각종 미담을 달고 살면서 엄청나게 좋은 감독이라고 평가받은 한 바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로 생각해보자면 도로공사가 꼴찌하던 해에 도로공사 툴게이트 노조들이 김천으로 내려와서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배구체육관 근처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거기서 구단 측에서 열어줬는데 이 사람들이 체육관을 점거를 하면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대요. 배구팀이. 그래서 배구팀이 쫓겨나는 상황에서 당시에 인삼공사 감독이었던 서남원 감독이 공동훈련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미담을 하나 만든 게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미담 제조기인 감독과 이 사람이 폭언을 내사는 감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그들의 행포가 이 사건을 더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네, 다원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조성화랑 김산희 그리고 IBK 구단의 이제 안 좋게 말하자면 윗사람들이 셋이서 이제 손을 잡고 서남원 감독을 쫓아냈다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당연히 유례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야 할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다원 씨가 그래도 업계에 대한 그런 이제 논란이 나오는 얘기들을 자주 해주셨고, 논란이 되는 얘기들을 해주셨고, 반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 차례인데, 이제 승원 씨가 업계와 네티즌들 반응이 어떤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신 게, 사실상 보통의 경우, 감독이 나가는 경우보단 그 선수나 코치가 구단 측에서 쫓아내거나 그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땐. 근데 감독을 그냥 경질하고, 선수 편을 무작정 들고, 그리고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올리는 그런 상황은 구단의 대처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계자들의 반응 중에는 어느 팀이나 불안은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감독이 아닌 선수 편을 드는 IBK 기업은행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감독에게 항명하고 나간 코치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사인데 심지어 그대로 감독 대행 권한을 줬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김상희 코치와 서남원 감독의 각자의 인터뷰가 있었던 이후에는 팬들은 아무래도 이 사건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보니 중립기어를 이제 박아놓은 상태에서 그걸 제외하고도 팬들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구단과 김산희 감독 대행이 떠난 구단과 김산희 감독 대행이 이제 떠난 지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심하다고 해도 이렇게 무단 이탈을 하고 그러는 것이 팬들에게 올바른 자세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납득할 만한 사유도 밝히지 않고 그저 그만두겠다는 것으로 현실을 도피하려는 태도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미해지에 대한 일 처리에 있어서도 의문을 가지며 운영적으로도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민심이 떡락하고 있죠. 배구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단순히 한 팀이 아니라 배구 전체적으로 이제 쌍둥이 사태와 계속되는 학교 폭력 사태 폭로에 이어서 큰 파장이 있는 사건으로 연루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김연경 선수가 지난달 11월 22일 트위터 계정에 이제 포스트를 올리시면서 이거를 읽어볼게요. 겉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 안은 썩었고 골맞다는 걸. 그릇이 커지면 많은 걸 담을 수 있는데 우린 그 그릇을 꽉 채우지도 못하고 있다는 느낌. 변화가 두렵다고 느껴지겠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 라는 글을 남기면서 이 사태에 있어서 가장 한국 배구의 발전에 힘을 쓴 김연경 선수인 만큼 안타까움을 표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들의 입장에서 코트는 직장이고 감정과 일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 둘씩 손절을 하는 모습을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일 흥국생명전에서 박미희 감독이 악수를 정말 대충 하면서 구설수가 많았던 박미희 감독에게마저 버림받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서도 이제 릴레이처럼 거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반응 중에 김연경이 아닌데 김연경처럼 행동한다라는 반응도 있어서 약간 공감이 가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승원 씨가 마찬가지로 잘 짚어주셨는데, 현재 그래도 배구계에서는 김산희와 조성화에게 벽을 쌓아놓고 이제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린다라는 쪽이 제일 정설이거든요. GS 및 모든 구단 감독들의 악수 거부 보이콧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승원 씨가 말씀해주신 그 기사를 저도 봤는데, 그 김연경이 아닌데 김연경처럼 한다. 저는 좀 이 기사를 보면서 기자가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글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연경 선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선수들한테 모범이 되는 행동을 했으면 했지, 절대 그런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뭘 보고 그런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김연경 선수 성격이라면 보통 저격까지 가능한 것 같은데, 워낙 바쁘셔서 넘어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악수 거부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GS 칼텍스 이제 차상현 감독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제일 먼저 악수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GS 차상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서남원 감독님과 사제지간이에요. 그 서남원 감독님이 과거 삼성화재 코치로 근무하실 때 차 감독은 이제 그 현역이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두 감독님이 GS 칼텍스에서 수석 코치 선후배로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금 같은 배구인으로서, 그리고 또 스승님이 그런 조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조금 가장 조금 분노가 조금 생기셨던 것 같아요. 같은 배구인으로서. 그리고 또한 KGC 이영택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2019년부터 이제 KGC 인삼공사 수석 코치로 선임돼 당시 감독이었던 서남원 감독님을 보좌했는데, 마찬가지로 차상현 감독과 마찬가지로 항상 곁에서 지켜봐왔던 감독님이고, 또한 직접 본 만큼 감독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이 두 분이 안타까워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재 현대건설 강성형 감독 같은 경우에는 김산희 코치랑 그렇게 인연이 없는데도 같은 배구인으로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감독들의 인터뷰를 다 들어보면은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감독님들이 제일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말 배구계 자체가 그들을 향해서 조여오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 국가대표 출신 중에 김요한 선수라고 이제 되게 유명한 배구계에서는 레전드로 쳐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타파 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이 조성화와 김산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이제 급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 점을 제외하면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줬죠. 그러니까 김요한 선수가 급이 안 되는 사람이란 발언을 한 거는 조성화가 내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감독한테 그러고 무단 이탈을 하면서 이제 배구에 이제 회방을 놓느냐, 이런 식의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팬들은 그 얘기를 보고 되게 만족스러워 하면서도 급이 안 되는 사람이란 발언만 어떻게 했으면 완벽한 인터뷰가 아니었을까,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네, 먼저 말씀하세요. 아까 진혁 씨가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채영 씨가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약간 김연경 선수가 아닌데 김연경처럼 행동한다 이런 이야기도 팬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 내용이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 조성환 선수가 그 정도의 선수가 아니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논란거리도 되고 반발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채용 씨 말을 듣고 문득 생각이 드는데, 조성아 코치는 손아만 감독에게 더욱 그런 태도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손아만 감독은 팀이 부진해서 다른 선수들을 꿀릴 때도 물론 주장이어서 더 뭘 할 수 있었겠지만 이 조성아 전 선수에 대해서 별로 그닥 꼬집어서 유독 얘기하거나 뭐 평소에도 이렇게 조성아 선수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었다고 해요. 정말 잘해줬다고 해요. 이 선수를 케어하고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태엽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더 뭔가 이 스포츠맨십을 떠나서 그런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다은 씨 말이 맞죠. 이게 그냥 선수가 그랬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IBK라는 한 팀의 이제 주장인 조성아 선수가 그랬다고 하니까 이게 더욱 큰 논란이 되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게 스포츠 기사 1면을 장식할 정도의 뉴스가 된 거겠죠. 근데 사실 이 조성아 게이트가 갑자기 터진 일이라고 보기도 약간 애매한 면이 있어요. 진혁 씨가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좀 스포츠 동화에서 나온 기사를 조금 오늘 인용을 해왔는데요. IBK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독 선임 문제, 특히 그 프런트의 삽질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IBK는 이제 2011년 V리그 여자부 6번째 구단으로 출범한 뒤 2번째 시즌 만에 통합 우승을 차지한 뒤에 줄곧 강팀으로 군림했습니다. 특히 현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철 감독님의 단호한 지도력 덕분에 6시즌 연속 본배구에 진출했고 그중 3차례 챔피언 결정전 우승 그리고 2차례 정규리그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팀이 최근 하루아침에 팬과 배구인 그리고 지도자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팀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먼저 비극의 시작은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이정철 감독님을 2019년 경질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팀은 정규리그 4위로 본배구 진출에 실패했고요. 이를 기회로 여긴 프런트가 슬금슬금 선수단에 발을 들여놓았고 감독의 카리스마에 눌려 눈치만 보던 프런트가 이제 몰래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선수들의 의견을 모으더니 바로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그 언론 발표는 이정철 감독의 자진 사퇴로 포장됐지만 프런트 주도의 경질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점은 프런트가 원하는 바를 이뤘지만 수습 능력은 없었다는 것인데 선수단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차일필 사령탑 선임을 미루다 결정한 방법이 그 선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인기 투표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2대 감독으로 선임된 김우재 감독님은 선수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가능하다면 편안하게 대해줬지만 돌아온 것은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갑자기 많은 자유를 얻어서 그럴까요? 선수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김 감독은 이제 훈련에 불참한 불성실한 고참 선수들 대신에 의욕적인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이에 또 조성화 선수가 포함된 것으로 유력해 보이는 고참 선수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태업성 플레이로 일관한 결과 김우재 감독은 이제 세터 조성환 선수를 비롯해 몇몇 불성실한 고참 선수들의 트레이드를 구단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IBK는 이제 김 전 감독의 요청을 경청하는 대신에 재계약을 포기하고 새 사령탑으로 이제 서남원 감독님을 선임해서 2차 삽질에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남아있던 그 고참 선수들 파벌은 그대로 남았고 고참 선수들은 김 전 감독을 쫓아내는데 성공했다고 믿었는데 이번 IBK 내용 사태를 보면 이제 IBK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모르는 그런 수준의 팀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저도 좀 배구 팬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내부 부조리 관련해서 국셔틀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코보TV라는 이제 한국 배구영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 중인 구단 식당 대탐방이라는 콘텐츠가 있었는데 이 영상 중에서 내부 부조리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되었습니다. 영상 내에선 팀에서 나름 고참에 속하는 조성호와 표승주 선수가 식판에 국을 받지 않고 자리에 앉았고 뒤이어 몇 달 전에 입단한 막내 선수인 김수빈 선수가 자연스럽게 국그릇 2개를 가져와 이 두 선수에게 주고 그리고 빈자리에도 자릿수를 세워가며 미리 국그릇을 세팅해두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두 선수는 국그릇을 받을 때 고맙다는 말은커녕 고개 끄덕이 같은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는데요. 이 몇몇 네티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일부 네티즌들 특히
군필자나 사회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 단숨에 내부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심지어 외부로 송출된 영상을 찍는데도 이런 행위를 하는 바는 내부 부조리라는 인식 자체가 없을 정도로 일상화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선임의 식단을 챙겨주는 내부 부조리는 군대에서도 없어진 지 오랜데요. 당장 관련 영상 댓글창부터 이를 지적하는 글이 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커뮤니티까지 퍼지면서 결국 다음날 코보는 해당 영상을 부랴부랴 내렸습니다. 근데 또 아쉬운 거는 뭐 예상됐었을지도 모르지만 후속 대처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이제 구단이 아닌 한국배구연맹에서 언론을 통해 이를 해명했는데, 많은 네티즌들의 예상과 일부 국상 팬들의 실드 레퍼토리대로 그냥 배려 차원에서 가져다 준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올림픽에서 힘들게 좋은 성적 내고 많은 인기를 받으며 시작한 V리그인데요. 6라운드 중 아직 2라운드조차 끝나지 않았는데 더 높아진 인기에 부응할 수 있게끔 선수, 감독, 코치가 모두 책임감을 조금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배가 사실 그렇게 좋은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아요. 사실 여자 배구가 최전성기를 달려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잖아요, 지금이. 겨울 스포츠 자리를 이제 농구와 함께 넘보고 있었는데, 넘보다 못해 이제는 뺏어가기 직전이라는 상황까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연속해서 쌍둥이부터 해서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는 거는 분명 안 좋은 상황이고, 이제 레드라이트가 켜졌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화끈한 인기를 얻고 급여나 인기 등으로 그만한 이득을 본다면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선수 본분을 다하는 것이 팬들에게도 구단들에게도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더 좋지 않을까요? 확실히 이런 모습에서 스포츠 배구, 여자 배구뿐만 아니라 스포츠 전체적으로도 이런 일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선수들의 문화에 대한 문화 청산 겸의 행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매번 느끼는 게 이럴 때마다 이제 정말 그 분야에, 각각의 스포츠 분야에 정점에 있는 선수가 어떻게 하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자 배구의 희망적인 것은 김연경 선수가 이런 식으로 소신 발언도 해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는 모습이 정말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딱 짧게 네 글자를 관계자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그 차상현 감독이 또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이자 이제 자주 지켜보는 감독님이신데, 작전 타임에서 선수들이 그 꼴찌팀한테 작년인가 그랬을 건데 정식 뭐에 홀린 듯이 범실하고 이제 미스하고 놓치고 이러다 보니까 당시 GS가 1위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답게 해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선수면 선수답게 그리고 코치면 코치답게 좀 자기의 본분을 항상 책임감을 갖고 답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부 흥행이 한순간에 암흑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선수면 선수답게 코치면 코치답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혁 씨가 하는 말이랑 살짝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사태가 이 구단 수뇌부 측에서 선수들과의 알게 모르게 있는 그 관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스포츠라는 게 일종의 전쟁과 같다 생각을 해요. 이 수뇌부는 정부라고 치면은 감독 같은 경우는 장군들이고 선수들은 능력이 좋은 사병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서 나라가 좋은 감독을 믿고 맡겨줘야지 이 팀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괜히 아래에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아래에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다독인다고 하면 자극해서 이 감독에 대한 이상한 관계를 만들고 하는 건 조금 더 이 집단 자체가 와야 되는데 좋지 않은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 감독에게 이렇게 팀의 모든 그러한 선수들의 관리 권한을 줘도 모자랄 판에 괜히 이렇게 분란이나 조정하는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원 씨 말씀이 정확하시죠. 확실히 감독한테 전권을 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감독을 믿고 가야 할 필요가 있고, 선수에게 휘둘리면 안 되는 것도 맞는데, 감독이 무시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스포츠계를 통틀어서요. 이런 일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네요. 그죠? 저희가 태엽
다뤘었는데 태엽에도 이런 태엽은 없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선수가 이미 감독을 이겨버려서 이게 태업이라는 단어가 맞을까요? 네. 그리고 여자 배구에서 사실 그 무단 이탈 이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그런데 사실 지난 전례를 살펴보더라도 주장이 이렇게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책임감을 갖지 않고 참 아쉽죠. 사실 조성화 선수가 주장 선임하게 된 배경에도 IBK의 좀 이제 팬분들도 많이 아는 이제 국가대표 3인방도 있고 고참급도 많은데 다들 조금 주장직을 만류를 했다고 해요. 본인들이 맞는 거를. 그래서 이제 조성화 선수한테까지 조금 이 폭탄이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아쉽죠. 이 주장 선임부터. 그래서 지금은 또 주장을 다른 선수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들은 또 워낙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IBK 분위기상 정말 잘해도 뭐 좋은 기사가 나지 않고 못하면 더 부정적인 기사가 나고 있는데 그래도 선수들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즌 아직 초반이니까 끝까지 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이 주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사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오늘 새벽에 새로운 기사가 올라왔거든요. 네, 이거 약간 재밌다기보단 조금 황당한 편이라서 그냥 기사 자체를 좀 읽어드리자면 영화처럼 좀 정리를 했어요. 그 기자님께서 제목 서남원 감독 축출 작전 부재 김산희의 욕망 기획 IBK 기업은행 프런트 감독 겸 주연 김산희 코치 조연 조송화 배역은 행동대장 제작 지원 IBK 기업은행 감독 추천 대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딱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올바른 것 같네요. 진짜 이 사태가 빨리 해결을 해서 여배가 좀 더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약간은 안타까운 소식이죠.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건 항상 남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일 뿐인데 이제 저희의 영원한 리더이자 영원한 대장 다원 씨가 개인 사정상 스왈로스를 좀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원 씨, 그래도 저희 중에 제일 고참으로서 저희 잘 이끌어 주셨는데 다원 씨 소감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원래 이별은 만남보다 더 아픈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뭐 물론 지금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쉬워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채영 씨 지금 따봉을 날리고 있네요. 방금 형님의 형님의 멘트에 최근에 쇼미더머니에서 베이식이 부른 만남은 쉽지만 이별은 어려워가 확 떠올라가지고 한 소절 불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네, 그렇다고 제가 그 개인 사정이 래퍼를 준비하는 건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는 여기서 배운 걸 바탕으로 더 새로운 일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없더라도 말 잘하는 준혁 씨, e스포츠 많이 하는 승원 씨, 그리고 고참이 될 채영 씨가 있으니까는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마치기 전에 생각난 게 있는데요. 아까 영화처럼 정리해줬다고 한 게 있잖아요. 혹시 그게 이번에 김연경 선수가 조연으로 나오는 그 배구 영화와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혹시 한번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영원한 헤어짐이랑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 한번 다시 다운 씨를 볼 수 있는 날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고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원 씨가 이렇게 인사는 했지만 저희 측과 이제 사전에 약속된 내용이 객원 해설 및 초청 해설로 종종 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다원 씨가 다시 돌아오는 날에 댓글로 격한 인사와 격한 환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내년에도 뭔가 자주 볼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원 씨가 저희와 영원히 있어줄 거라 믿으며 이번 70번째 녹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